유럽뿐만 아니라 그런 움직임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또 아세안이라는 공동체를 유럽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쟁 그렇게 많이 했어요? 좀 달라요. 다르죠. 이 책에서 사실 동남아시아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그렇죠. 해요. 왜냐면 분쟁이 없으니까.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뭔가 기후적으로도 완전히 좋은 곳은 아니고 특히 뭐 갑자기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농사를 못 짓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발명된 것이 19세기 초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서.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시에는 말이 없어서 자전거를 탄 만든 거예요? 거예요? 네네네. 어머. 오, 이야, 신기하다. 야, 이건 처음 자, 들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산맥이나 강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리의 힘을 넓힌다면 기후까지 볼 수 있고 그것은 농산물 생산과 연결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말도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하든 무역을 하든 말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 사실 그렇게 싸움도 전쟁을 할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정말 따서 평화로워요. 먹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아. 반둥회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제3세계와 단결하자 EU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라면 반둥회의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루토라는 예. 지도자가 발명해낸 더 큰 평화와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동이 평화. 공동체죠. 네. 세계 평화. 스케일이 더 커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반둥회의의 정신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사람들이 거리감도 두고 네.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주의에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미소 냉전 시대에 어떤 제3세계의 지도자가 담대하게 나서서 팔진영. 네,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반둥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반둥이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그 전쟁이 지속되니까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인도네시아에 반둥에 가시면 유럽 같아요. 가봐야겠다. 네. 반둥 한번 진짜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고 도시 싶어요. 계획도 하고 호텔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1950년대, 55년에 회의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무슨 말이냐?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엑스포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거의 세계사에서도 감춰져 있고 잘 모르고 특히 한국에서는 반둥 회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럽 연합보다 더 먼저 네. 더 큰 스케일로 어떤 제3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를 네, 상상했는데 그렇군요. 이 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서구 중심주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어떤 사례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반둥 좋은 포인트입니다. 반둥 여행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